자, 이번에는 2007학년도 수능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가 아니라 2007학년도입니다. 14년 전에 나온 문제인데, 꽤나 오래된 문제긴 하지만, 나름 한번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5번. 그래프는 AB국의 계층별 소득 점유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해석과 추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여기 보면 소득 점유율이 나오고요. 두 개 나라에. 최초소득, 공공부조소득, 과세후소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보면은 계층으로 최하위 20%, 최상위 20%가 나오네요. 이게 뭐냐면 단원으로 따지면 사회 불평등,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 복지제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 사회학에서 많이 쓰는 통계인데, 이제 세전 세후 소득을 비교해서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득세라는 거, 과세라는 거, 소득세, 조세라는 거는 누진세죠.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 세율은 높고 저소득 세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최초소득, 그냥 돈 딱 벌었을 때는 소득 격차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2.5%분의 3.2%. 그런데 세금을 내고 나니까 고소득은 세금을 왕창 내서 점유율이 떨어지고요. 저소득은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서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한 건 아니에요. 둘 다 세금을 냈기 때문에 소득은 둘 다 감소했을 겁니다. 최초소득보다 과세소득이 둘 다 세금을 내고 나면 소득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에 비해서 저소득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는 비율이 더 느릴 거라는 겁니다. 가령 고소득이 200만 원 벌고 고소득이 200만 원, 이게 좀 웃긴데, 저소득이 50만 원 벌었다고 합시다. 근데 고소득은 세금을 100만 원 내고 저소득은 세금을 10,000원 냈다고 해요. 그럼 고소득자는 세금이 50% 주는 거죠. 근데 저소득자는 세금이 2%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후의 점유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49만 원이고, 100만 원 49만 원. 그러니까 250만 원에서 50만 원 되는 거랑 149만 원에서 49만 원 되는 거야. 점유율이, 저소득 점유율이 훨씬 더 증가했죠. 이렇게 되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공공부조 소득이라는 건, 공공부조가 뭐예요?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정부 보조금이죠. 쉽게 얘기해서. 정부 보조금. 정부가 돈을 주는 겁니다. 뭘로? 정부 재정으로. 그럼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저소득이나 고소득이나 소득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과세를 하게 되면 저소득이나 고소득이나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요. 공공부조를 하게 되면은 저소득이나 고소득이나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사실 제가 이 문제 풀었을 때 처음에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지금 해설을 하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안 나눠. 이거 두 개 같이 해요, 보통.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세전 세후 할 때 이 조세에 플러스 세금과 마이너스 세금을 같이 묶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세금이 보조금이에요. 플러스 세금, 내가 세금을 내는 거죠. 마이너스 세금, 세금을 냈는데 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거죠. 이게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 그렇게 해서 한 방에 이렇게 보통 측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특이하다기보다는 이 문제는 이 공공부조와 과세를 분리해서 최초소득으로부터 공공부조의 그 효과와 최초소득으로부터 과세의 효과를 따로따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1번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기업과 관련이 있는 건데, 자, 기업 보면 A국에서는 공공부조로 인해 최하위 20%의 소득은 증가하였고, 그러니까 공공부조를 했으니까 소득은 증가했겠죠. 최상위 20%의 소득은 감소하였다. 이건 맞아요. 공공부조를 했으니까 정부에서 돈을 줬을 테니까 소득이 증가했겠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다음 최상위 20%의 소득은 감소했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건 틀렸거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최하위 20%의 소득이 반드시 증가했다고 보긴 힘들어요. 이 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라서 공공부조를 최하위 20%한테 주는 게 아니라 중간 20%한테 주는 거야. 최하위 20%는 그냥 버리고 가는 나라인 거야. 상상할 수는 있겠잖아. 어, 실제로 있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소득 점유율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소득 점유율. 이거는 총소득분의 계층 소득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총소득이 100만 원이다. 자, 여기에서 최초 소득에서 총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하위 20% 소득은 얼마나인 거예요? 6.5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공공부조를 했다고 칩시다. 공공부조를 했으면은 정부로부터 이 각 계층으로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총소득이 어떻게 될 거예요? 증가하겠죠, 당연히. 총소득이 증가합니다. 자, 공공부조라면 총소득이 증가해요. 그런데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 하위 20%의 소득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20%의 소득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감소했어요. 그런데 총소득이 이미 증가했기 때문에 하위 20%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기만 해도 소득 점유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감소했다고 하기 힘들어요.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공공부조를 했는데 소득이 감소한다는 건 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틀린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틀렸다는 걸 추론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이죠. 공공부조를 했는데 소득이 줄었다는 건 이상하다. 그래서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총소득이 늘었을 거기 때문에 계층소득이 가만히 있어도 소득 점유율은 감소한다. 그래서 반드시 감소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기억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해설하면서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내가 틀려가지고 좀 민감하게 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니은 A국은 B국에 비해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A국 봅시다. A국은 이 공공부조를 하거나 과세를 해서 이 소득 격차가 팍팍팍 줄죠. 근데 B국은 해도 거의 뭐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정부가 나서서 빈곤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건 A국이죠. 그 A국이 강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과세를 통한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는 B국이 A국에 비해 작다. 자, 과세를 했을 때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거는 A국이죠. B국은 거의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B국이 A국에 비해 작다 맞습니다. 니은 디귿. 그다음에 리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 정책의 효과는 B국이 A국에 비해 크다. 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 정책의 효과. 자, 공공부조를 하니까 A국은 격차가 팍 줄어들었는데 B국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죠. 그래서 B국이 A국에 비해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겠죠. 정답은 이렇게 2번이 되는 겁니다.